네, 미국의 출구 전략 논란과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최근에 변동성이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우려로 인해서 지금 이머징 지역에서도 자금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지금 자금 유출입 동향을 먼저 보자면 어떻습니까? 예, 해외 뮤추얼 펀드 쪽에서의 이제 자금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신흥시장 펀드군 쪽에서 한 64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EMEA, 우리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자금 유출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은 EMEA 펀드 쪽에서 전체 순자산의 한 1.14% 정도 가량 되는 좀 많은 자금이 한 주간 좀 빠져나간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흥시장 EMEA 쪽이라든지 이런 신흥 프론티어 마켓 쪽 은 그동안 양적 완화의 최대 수혜 지역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출구 전략과 관련돼서 이들 신흥 그 프론티어 마켓 쪽에서의 자금 유출세가 좀 거셌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 좀 주요 그 펀드 플로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머징 시장에서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서 펀드 자금 유출이 사실 올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 펀드와 관련된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 관련 펀드 쪽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자금 유출이 또 이어졌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한 52억 달러가량의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한 70억 달러가량 유출이 되면서 그 유출폭은 지난주보다 좀 더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GEM 펀드죠. 그 신흥 시장에 투자되고 있는 GEM 펀드 쪽에서 좀 자금 유출이 컸던 부분이 한국 관련 펀드 쪽에서의 자금 유출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만 파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신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한국 시장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벤치마크 지수 변경, 뱅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 이슈가 지금 이번 달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도 역시 국내 어떤 그 수급에 좀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어떤 것을 시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탈된 자금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나가면 채권형으로 들어가고 또 채권형에서 나가면 다시 주식형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소 게임 같은 현상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6월 달 들어서는 약간 좀 다른 그 특징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 쪽에서 펀드 자금이 나오면은 채권형 쪽에서는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채권형 쪽에서도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2%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미국 그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그 본드 펀드에서도 자금 유출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41억 달러가량의 자금이 유출이 됐고 인터내셔널 펀드 그리고 신흥시장에 투자되고 신흥시장 국채에 투자되고 있는 펀드 쪽에서도 대부분 다 지금 자금 유출이 나왔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중위험 중수익 쪽으로 해서 하이힐드 그러니까 회사채에 투자되는 하이힐드 펀드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거셌다고 한다면은 이번 주에는 한 1.7%가량 전체 순자산의 1.7% 되는 그 굉장히 큰 금액의 자금이 한 주 만에 유출이 되면서 그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채권형 펀드 쪽에서도 자금 유출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어떤 좀 위험 회피 성향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5월 달에 MMF로 한 305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런 좀 단기 유동화 글로벌 유동성의 단기 부동화 이 현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현금을 들고 위험을 좀 피해보자라는 심리가 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머징을 중심으로 특히나 한국 관련한 글로벌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또 코스피가 1900선의 하향 이탈을 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전에도 나왔을 때 이제 국내 주식형 자금의 트리거는 1900에서 1950선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지난 5월 달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우리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 한 달 동안 그 펀드 환매된 물량이 한 8,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조 원이 약간 좀 안 되는 금액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좀 환매가 나왔고요.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한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다시 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현재까지 한 4,700억 원가량의 자금이 또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특히 PBR 1배 수준에 근접해 오면서 연기금 쪽에서도 역시 매집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관 쪽의 매수세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이제 뱅가드 벤치마크 지수 변경이 일단 6월 달까지 예정이 돼 있고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FOMC 이벤트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OMC 이벤트에서 그 벤 버냉키 의장이 어떤 특별한 출구 전략에 관련된 특별한 이게 해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수 구도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수급 구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글로벌 펀드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 등 이 펀드 동향을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예, 일단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상당히 변동성이 낮았었죠. 그 이제 글로벌 증시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선진 시장은 계속 이제 신고가를 보였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낮은 가운데 주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이런 좋은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특징은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싸니까 가격이 싸 보이니까 사야 된다 이런 논리라기보다는 우리 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제 저성장 저금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어떻게 기대 수익을 좀 크게 낮출 필요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왜 떨어졌는지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요. 그것이 별다른 떨어질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주가 지수를 사시면 됩니다. 혹은 주가 지수에 기초한 ELS라든지 리버스 ETF 그리고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신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어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이런 공부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다른 투자 상품에 대한 공부도 좀 하시면서 우리 전체적인 좀 자산 관리를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물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지만 또 다른 투자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코너도 있으니까 이런 코너들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